2024년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한 특수부대원은 훈련이라고 믿고 러시아로 갔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총알바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청진 근처의 작은 군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진영,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광산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특수부대에 배치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이다. 매일 아침 구령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체력 단련, 사격 훈련, 사상 교육.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니,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부대 생활이 몇 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별 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간다. 해외요? 우리가요? 부대 안은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북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동료들은 설렜고 어떤 동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몰래 싸오셨습니다. 배급이 넉넉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진영아, 잘 다녀와라. 어디 가든 조심하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훈련 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전쟁터로 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추우면 옷 껴입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헤어지면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제 품에 작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게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청진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궁금증, 기대감, 불안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항구에는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배였습니다.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은 좁았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지휘관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하러 가는 건지.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북한 땅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떡이 만져졌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훈련이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흘간의 항해 끝에 우리는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항구에 내리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차가운 바람과 낯선 러시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러시아 말을 몰랐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동무들 줄 맞춰. 우리는 트럭에 실려 어느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긴 다르구나.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부러움 같기도 하고 혼란 같기도 한. 부대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 건물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입던 북한 군복을 벗고 러시아 군복을 받았습니다. 군번줄도 신분증도 모두 회수당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러시아군이다. 알겠나? 통역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간단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사용법, 러시아 구령, 간단한 러시아어.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쿠르스크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쿠르스크가 어딘지, 왜 거기로 가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황량한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포격이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 땅이 흔들렸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참호로 안내됐습니다. 축축하고 좁은 구덩이였습니다. 흙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해라. 명령 떨어지면 전진한다. 러시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발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붉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훈련 많이 받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쾅!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흙이 쏟아졌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휙쾅, 휙쾅.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포격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함께 청진에서 온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괜찮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군의관, 군의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그 차가운 참호에서 죽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옷에, 땅에.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붉은색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시신은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속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첫 전투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호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들면 저격당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얘기하던 사람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전진, 전진.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달려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러시아 병사들은 뒤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최전방은 언제나 우리 북한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고향 출신 동료를 잃었습니다. 청진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그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장마당에서 같이 장사하셨습니다. 진영아, 우리 살아서 돌아가면 어머니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자. 그가 전날 밤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돌격 중에 지뢰를 밟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군번줄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번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빼앗겼으니까요.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따뜻한 식사를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차가운 통조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참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군의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치료소는 있었지만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북한 사람이잖아. 동맹이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돌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 언덕을 점령한다. 너희가 먼저 간다. 대장 동지, 우리 병력이 너무 줄었습니다. 지원이, 우리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원? 너희한테? 그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총알바지야. 죽어도 아무도 몰라. 북한에서도 모르고 러시아도 신경 안 써. 그냥 앞으로 가서 죽어라. 그게 너희 임무야. 통역관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총알바지.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장교는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뭐지? 조국을 위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가치도 없는 존재. 그저 총알을 대신 맞아주는 도구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돌격에서 우리는 20명을 더 잃었습니다. 언덕은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체만 늘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참호에 남은 우리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처음 함께 온 50여 명 중에서 말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고.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는 결심은 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계속 움직였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칠 틈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격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는 참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폭발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뜨거웠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후방 병원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어딘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파편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심하지 않다. 회복하면 다시 전선으로. 군의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전선으로. 다시 그 지옥으로. 안 돼. 다시는 못 가.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절뚝거렸지만요. 병원 근처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병원 식사는 형편없었으니까요.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러시아어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너 조선 사람이지?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한국말을 듣다니. 네, 들어와. 얼른. 할머니는 제 팔을 잡아 식당 안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데우셨습니다. 국 냄새가 났습니다. 먹어. 할머니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묻지 마. 먹기나 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향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울지 마. 먹어.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국을 다 마셨습니다. 김치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가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 나도 거기서 왔으니까. 할머니는 조선족이셨습니다. 오래전 중국으로 건너오셨고 이곳 러시아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도야. 너랑 같은 곳이겠지. 함경도. 제 고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손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 전쟁터 갔다 왔구나. 네.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제 곁에 계셨습니다. 아들아. 한참 뒤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한다. 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다시 전쟁터 가면 안 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도망쳐야 해. 살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들어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도와주는 사람. 브로커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내가 줄게. 할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됐어.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나라 전쟁에서 개죽음 당하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너만한 아들이. 그 애도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만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제발 살아라. 꼭 살아서 자유를 찾아라. 할머니는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셨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루블 지폐였습니다. 이걸로 중국까지 가. 전화번호 줄게. 국경 근처 가서 이 번호로 전화해. 할머니는 작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됐어. 가서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돈과 전화번호를 만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할머니가 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살겠습니다. 꼭 자유를 찾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가 허술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만 있었고 그나마도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과 전화번호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국경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끝이니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국경 근처였습니다.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 건너야 합니다. 어디 있나? 위치를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밤에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마을 뒤편 숲에 숨었습니다. 하루 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추웠지만 견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거기 있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네. 돈 있나? 할머니가 준 돈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소리내지 마.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깊은 숲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가 국경이다. 남자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걸 건너야 해? 그래. 건너면 중국이다. 어떻게? 헤엄쳐. 다른 방법 없어. 11월 강물. 얼음처럼 차가울 게 뻔했습니다. 순찰대는? 운 좋으면 안 만나지. 운 나쁘면. 남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거라. 지금. 저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손을 담가봤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전쟁터로, 아니면 총살당하거나. 할머니가 살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돈과 전화번호도 함께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한 팔 한 팔.
천천히 강물이 거셌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발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안 돼. 물속에 머리를 숨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강 위를 비췄습니다. 제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제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제 방향을 보고 들켰나? 하지만 순찰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강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중간쯤 왔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얼굴도. 살아라.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발을 찼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건넜습니다. 저는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가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떨면서 하지만 살아서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그날 밤 저는 작은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헛간에 숨어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낮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며칠을 그 헛간에 숨어 지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근처 개울에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먹을 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헛간 주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중국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너 북에서 왔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돈다. 공안.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일단 먹어. 그는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가봐. 여기서 10리쯤 가면 조선족 교회가 있어. 거기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그는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공안에게 들키면 끝이니까요. 이틀 후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북에서 왔구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다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들어와. 얼른. 목사님은 저를 교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공안 피해야 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사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손길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뜻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저를 지켜야 하는지.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을.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공안들이 요즘 순찰을 자주 해. 그럼 어디로? 한국 가야지. 태국 거쳐서. 한국.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 돈이 필요해. 브로커한테 줘야 하거든. 제가 돈이 없는데. 내가 모아둔 게 있어. 너 같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목사님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받아? 살아서 한국 가는 게 우리한테 갚는 거야. 러시아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며칠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됐나? 네. 긴 여행이야. 힘들 거야. 그래도 참아야 해. 교회를 떠나는 날 아침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지켜주소서. 자유의 땅까지 무사히 가게 하소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가 뭔지 잘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길에서 먹어요. 힘내요. 저는 2분께 절을 했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교회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자유를 향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트럭 짐칸에 숨겼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북송이었습니다. 북송되면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산을 넘어. 산길이었습니다. 험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 상처가 다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배 타야 해. 메콩강이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밤에 작은 배를 탔습니다. 저 말고도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낡았던 겁니다. 물이 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을 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퍼냈습니다. 필사적으로 배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물은 계속 샜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다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방콕 가야 해.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인 승객이었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전쟁도 굶주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자유로운 곳이구나.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빌딩이 높았고 차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기야, 한국 대사관. 브로커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 생전 처음 제대로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혼자 들어가. 나는 여기까지야.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받아줄까?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북에서 오셨죠? 여기 앉으세요. 직원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도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쟁터에서, 얼음 강물에서, 산을 넘으며, 배에서 물을 퍼내며 계속 참았던 것들이 울어도 돼요. 여기선 안전해요. 직원분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태극기였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버림받고 러시아에서 총알바지 취급받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만나요. 직원분들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쿠르스크 전쟁터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태국까지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넓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갑니다.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갑니다. 구름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감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최진영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그 인사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천천히 익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교통카드라는 걸 받았습니다. 카드 하나로 전철을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지하철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전철이 오면 차례대로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의자도 있었고 에어컨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그 넓은 강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충격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파병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돈이구나.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제가 죽은 줄 아시는 건 아닌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자유를 찾았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가끔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간 통일이 되겠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때 가족을 만날 수 있겠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캐럴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음 강물을 건너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중국에서 잡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셨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대사관 직원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동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전쟁의 참혹함을,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녘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억압받고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피를 가진 형제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청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진영입니다. 러시아 전쟁터를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